오늘은 간략하게 세 가지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리보세라닙의 그 안정성에 대한 논문, 거기에 대한 해석. 그 논문에 나오는 부작용의 3단계가 있는데요. 그 3단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3단계 이상이 어떻게 위험성이 어떻게 높은 것인지에 대한 내용. 그 다음이 이제 간략하게 이제 임상시험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 각 1상, 2상, 3상에 대한 그 내용들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논문 들어가서 보시면요.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결과랑 결론이 있는데요. 결론은 이제 이 저자의 이거를 이제 발표하는 사람의 어떤 의견이죠. 이 저자의 의견이고요. 그 말고 여기 이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긍정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효과성이 있다 그런 내용인데 보시면은 밑에 좀 보면은 적전 효능이 좋다. 효능 좋다. 좋습니다. 좋은데 그래서 주가가 올랐죠. 근데 자 밑에 보시면은 대부분의 환자 91.7%에서 3등급 이상 부작용으로 호중구 감소증 67%, 백혈구 감소증 25%, 고혈압 17%.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말초신경병증이 있다. 83%의 환자가 1회 이상 용량을 줄였으며 각 용량에서 한 건의 용량 제한 독성이 보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관리 가능한 수준의 안정성 프로파일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이제 이게 맞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뭐 효과성과 안정성은 특히 약에서는 특히 그 암 치료에 있어서는 트레이드 오프 관계입니다. 그죠?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떨어지고 하나가 떨어지면 하나가 올라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감기약 먹는다고 해서 뭐 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감기약 먹는다고 해서 이제 암을 치료하진 못하죠. 뭐 이런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에 보시면은 3등급 이상이 뭐냐 이걸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경북대학교에서 나온 이제 그 내용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부작용이 테이블에서 1등급에서 5등급까지를 분류하고 있다 되어 있습니다. 1등급은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단계, 3등급은 치료하지 않으면 잠재적으로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단계, 5등급은 환자가 사망에 결국 이르는 단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등급 이상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단계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그 생존기간이라는 것은 그 투여가 시작된, 그러니까 치료가 시작된 시작부터 끝까지예요. 그게 치료 도중에 사망에 이르던 아니면 진짜 원래 갖고 있던 병 때문에 이르던 간의 총 기간입니다. 이게 원래는 기본적인 생존 기간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걸 투여했을 때 얼마나 더 늘어났냐, 산 사람이 얼마나 더 오래 살았냐 이런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예전에 그 뉴스인데 여기서 말한 게 그거예요. 금융당국에서 이제 막 의심을 했던 그런 것들은 뭐냐면은 뭐 증가됐다고 돼 있는데 이게 아니다 어떻게 3개월 만에 바뀌냐 라면서 막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급락을 했었죠. 그죠? 임상 3상 근데 왜 이제 임상 3상 결과가 왜 이런 결과를 초래하냐 그것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건 예전의 내용인데 제가 뭐 주가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삼상 성공 소식을 전했다. 이만 하더라도 주가도 19만 원 정도 올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전체 생존기간 데이터는 쏙 빼고 무진행 생존기간 데이터만 부각한 것은 추후 FDA 판매 허가를 받는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효과가 좋으면은 부작용도 있는 법인데 그 부작용이 몇 단계다? 3단계 이상이다. 위암에 관련된 내용은.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게 암을 이제 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암이든 간암이든 어차피 그 몸이 약한 사람들의 투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그 부작용의 수준이 얼마다? 머리 아프고 두통이고 이게 아니라 대부분의 91%의 사람이 3단계 이상의
호중구 감소증, 백혈구 감소증, 말초신경증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팩트고 그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는 다행인 것은 12명입니다. 12명. 12명. 그러면 이거 12명 중에서 한 11명이나 10명은 그랬다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5단계가 있어요. 이 5단계가 있고 여기 보면은 여기서도 나옵니다. 호중구 감소성 발열. 이거는 지금 내용이 보시면은 항암제 부작용에 대한 이런 부작용에 있어 어떻게 대처를 하냐 이런 건데 이것도 이제 뭐 어떤 보세요. 어떤 항생제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중성구 감소증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봤을 때는 보시면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사망률을 낮추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있어요. 이걸 총 합쳐가지고 임상 3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보면은 3상 같은 경우에는 이상은 적절한 용량 그리고 한정된 범위 100명에서 200명 이 정도고요. 3상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은 시험 종류에 따라서 대상 환자 수의 약물 특성에 따라 달라지고 일반적으로 1000분의 1 확률로 나타나는 중요 부작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 수가 바람직하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3상은 안다 이거예요. 효과성 좋고 유의미한 결과다 인정한다 하지만은 이거를 표본을 넓혔을 때 이 사람이 어떤 부작용을 갖느냐 정말로 그만큼의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제 HLB의 리보세라립의 가장 중요한 점은 효과성이 아니라 안정성이다. 네. 이게 정말로 3등급 이상의 부작용이 얼마큼 작용하는지를 명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그게 해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적한 것이 이제 금감원이 그런 걸 지적을 했던 것이고 임상에서도 3상은 반드시 그게 중요한 사항이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결과도 보시면은 간암이든 위암이든 무슨 암이든 간에 인간에게 투여를 했을 때 부작용이 3등급 이상이 대부분이었다. 3등급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먹는 뭐 두통약이나 아니면은 어떤 약에 대한 부작용, 뭐 간이 안 좋다 이게 아니라 치료를 하지 않으면은 인간의 사망을 이르게 만드는 그런 수준의 부작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을 잘 보시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거를 악의적으로 해서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잘 된다, 아주 효과가 좋다 막 하면서 제가 막 찬티를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저도 궁금해서 찾아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점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곤두세워서 이제 막 하지 마시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